예, 안녕하세요. 파생 아티스트입니다. 메인 차트를 180분에서 60분으로 저희가 바꿨어요. 아시는 분들 거의 아실 텐데, 어디 지금 추석 때 놀러 가셨던 분들 놀라실까봐,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 보면 또 적응 못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자리 비움이 진짜 많아요. 그때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니,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하고요. 잘 아시는 분들은 약간 피드백, 복습 정도의 느낌일 수도 있고 60분에 잘 맞는다는 걸 어느 정도 증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한 좀 영상이니까 종목별로 좀 주요 종목 위주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기초적인 활용 방법 정도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라인 지표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떤 걸 베이스로 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만든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앞에 거 과거 데이터로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제가 추세선 수평선 긋다가 보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맨날 긋다가 보니까 차트만 리셋하면 선 그어놓은 거 막 지워지고 이러니까 더 짜증이 나서, 그렇다고 그거를 막 메모장에 노트에다 맨날 적어놨다가 또 선 긋기도 귀찮고 자동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거를 시작을 해버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저 같은 경우는 뜨개 지표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캔들이 지지가 오래 받고 저항을 오래 받았던 자리, 어느 정도 상승이 마무리가 되고 하락이 마무리가 되는 자리에서 많이 생겨요. 5분으로 놓으면 5분 캔들이 되는 거고 180분으로 놓으면 180분 캔들이 되는데, 최근 세력들 움직임 보니까 이게 좀 60분이 잘 맞는 느낌이 들어요. 크루드 오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아니면 그동안 제가 착각을 완전히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자신있게 난 180분으로 매매를 하겠다라고 기준을 잡았는데, 카페 공지글 올린 것처럼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2주 걸리더라고요. 아니야, 분명히 눈으로 봤을 땐 60분이 맞는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는 이미 180분이라고 너무 뷰가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인정을 해야죠. 근데 유연하게 바꿔야 되니까 차트를 60분으로 다시 놓고 메인 차트를 앞으로도 60분을 놓을 생각이고요. 언제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안 바꾸려고 해요.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에 거의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좀 한번 앞에서부터 돌려볼게요. 라인 같은 경우는 수렴하는 구간이고 확장하는 구간을 기본적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몇 센치다, 간격이 얼마 정도다, 몇 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요 정도 사이즈를 보시고 앞에 좀 돌려볼게요. 요 정도의 수렴 구간을 볼게요. 앞으로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노란색으로 제가 바탕 친 부분이 완전 넓잖아요. 작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캔들이 다 모여있는 이 주요한 라인들이 모인 구간이 극수렴 구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매매를 안 하고 구경을 하고 있다가, 단타를 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경을 그냥 해요. 구경을 하고 있다가 추세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자리예요. 어디든 터지면 진짜 크게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 좀 복기를 해보면, 이쯤에서 어느 정도 추세 나오는 거 확인하고 따라 들어가도 되고, 요 정도쯤에서 따라 들어가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52.50에서 60 정도예요. 여기서부터 추세를 잡는다고 하기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잡는다는 건 손절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이 52.50에서 60이에요. 추세를 따라간다고 치면. 그 대신에 앞에 수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 수렴이 되었던 라인은 완전히 이탈해서 원웨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라인 첫 번째 활용 방법은 수렴하고 확장 구간을 좀 가르기 위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박스가 되게 길게 지저분하게 연결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극수렴 구간 보다가 요런 구간 보면은 그냥 평소처럼 어느 정도 크게 큰 추세로 가는 구간은 아니고 박스에서 계속 자리 싸움 한다고 해석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그 수렴 구간에 비하면은 지금 되게 박스가 크잖아요.
이런 데서는 개별로 단타 치면 돼요. 어느 정도 고점, 저점을 잡아놓고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치고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넣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죠. 아니면 아예 쉬거나. 그리고 요런 구간도 발생하게 되는데 수렴 구간은 완전히 작은 수렴 구간은 아니었지만 이탈하는 구간이죠. 이렇게 이탈할 때도 오늘 제가 시황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새로운 선이나 새로운 저점 잡히기 전까지는 절대 여기서 뭐 영매매로 바닥이야 하고 기분 좋게 매수 잡으면 큰일 나요. 엄청 빠지거든요. 그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도요. 간격이 라인하고 라인 간격 높을 때는 개별로 그냥 대응하시면 돼요. 근데 웬만하면 중간 자리보다는 그 박스 최하단 자리나 박스 최상단 자리에서 잡으면 돼요. 그래서 라인 차트 두 번째 활용법이죠. 위에 저항 라인이나 지지 라인이 없는 경우는 그 방향에 물리시거나 적어도 영매매는 하지 말고 구경하시는 게 오래 사는 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라인 차트는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손실을 좀 줄여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위에 새로운 지지선이 없는 거잖아요. 저항대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가 고점인지 몰라요. 적어도 이 방향에 물리거나 아니면 구경을 하시거나 영매매는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완전 이탈했잖아요. 저점 어딘지 모르거든요. 막연히 버티면 여기까지 빠지네요. 위험하죠. 이런 식으로 일단 활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앞에 180분보다 진입기회도 많고 손절값도 좀 작고 대응하기 훨씬 쉬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활용 방법인데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잠시만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랑 성향이 좀 달라요. 됐다. 상승이랑 하방 잡는 건데요. 자세히 보면 여기 부분부터 볼게요. 밑에 있던 라인이 위로 올라왔어요. 지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신규로 매수 포지션 매수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런 데 같은 경우는 라인하고 라인 사이 갇혀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그냥 매수나 매도나 박스권으로 편하게 아무렇게나 비추세요. 그러니까 매수가 될 수도 있고 매도가 될 수도 있고 저항 자리 다 걸리고 지지 자리 다 걸리고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장이에요. 깔끔하게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추세로 홀딩하는 자리가 아니라 데이 트레이딩 자리라는 거죠. 근데 스윙으로 2, 3일 정도 보유해서 가져가실 생각이라면 이렇게 밑에서 신규 라인 올라오는 자리, 이런 자리는 들어가 볼만 하다는 거죠.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여기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위에 있던 라인이 아래로 내려왔네요. 여기서 신규 매도로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가까운 부근에서 실제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 $50 주변이네요. 그리고 나서 위에 있던 신규 라인이 한번 또 내려와요. 그리고 또 내려오고 점점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흐름이죠. 여기서도요. 선들이 계속 아래로 주저앉는 그림이면은 매도 부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여기서도 반대로 또 한번 활용을 해보죠. 아래에 있던 선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매수뷰 넣으면 되고 또 한번 레벨업 됐어요. 매수뷰로 가져가도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되죠. 매수뷰로 가져가도 되는 거죠. 아래에 있던 선이 계속 올라온다는 느낌 들면 박스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승이라는 거죠. 또 바꿔서 생각하면은 계약수 여유 있으신 분들은 불타기를 할 수도 있어요. 신규로 포지션 하나를 한 개 아니면 두 개를 홀딩 중이었을 때 지금 새로운 라인이 좀 솟아서 올라온다. 근데 깨지지 않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이다. 그럼 거기서 신규 계약을 불타기 넣어도 되거든요. 여기요.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초로 포지션 들어간 지점이 여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신규 포지션 하나 들어갔어요. 매수예요. 한 계약이죠.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갔어요. 두 계약이죠.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갔어요. 세 계약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적당히 청산하거나 아니면 다시 여기 정도 주저앉았을 때 에라 모르겠다. 세 계약 다 던져버려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불타기해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복습할게요.
새로운 라인이 하나 주저앉았어요. 만약에 매도 포지션이 있었을 경우에 하방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주저앉았죠. 이런 식으로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라인 차트 활용 방법 조금 정리해 보면요. 잠시만요. 색 좀 고르고. 색이 너무 밝은데? 됐다. 세 가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수렴하고 확장 구간. 이런 지금 확장이 좀 많이 된 구간에서 웬만하면 박스권 대응 아니면은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수렴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완전히 극수렴 구간이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만약에 수익 중인 포지션이 있으면은 익절을 아예 걸지 말고 그냥 손절만 걸어놓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계약수가 두 개라면 한 개는 청산하고 하나는 그냥 쭉 가져가 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박스권 대응할지 데이 트레이딩 대응할지 추세 대응할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박스권 대응할 때 지금 기준점을 잘 못 찾겠으면은 그 라인 최상단 위주로 라인 최상단 주변에서 매도, 라인 최하단 주변에서 매수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박스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위에 저항선 지지선 없을 때 영매매 해가지고 크게 손실을 보는 걸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인 차트는 대충 이렇게 활용하면 되고요. 다른 종목으로 좀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오일 어떻게 보면은 방금 거 활용을 해보면 위에 있던 라인이 아래로 주저앉았어요. 그럼 상승보다 하방 쪽으로 압력이 좀 세진다는 얘기예요. 밑에 있는 기준선 하나 지금 51.37 정도의 자리를 잡아주고 있지만 이게 위에 있는 게 괜히 내려온 건 아니에요. 하방 힘이 점점 세지고 있어서 내려온 거거든요. 어제 방송할 때 목표가가 최대 51.37 정도라고 매수를 봤었는데 장중에 계속 바뀌었잖아요. 50일 가기 전에 50.97, 50.99에서 계속 라인이 잡히더니 맞고 떨어지면서 주저앉았어요. 그럼 여기가 신규 매도 포지션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밑에 지지선이 없죠. 그럼 그냥 계속 홀딩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오늘 기준으로 대응을 했다고 치더라도 50.80이나 50.75 정도에서 매도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손절은 근데 조금 약간 애매할 수는 있겠죠. 50.99 넘기 전까지는 매도를 계속 가져가도 된다는 거니까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고 신규 라인 생성할 때까지는 계속 영매매로 매수는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원리는 다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주요 종목 위주로 좀 볼게요. 어떻게 활용할지 같이 좀 보자는 거죠. (2017년부터) 보죠 뭐. N은 계속 찌글찌글하게 계속 움직였어요. 계속 움직였는데 박스에 있는 구간에서는 그 라인하고 라인 갇혀있는 구간에서는 매수나 매도, 뭐 지지선, 저항선 어딘지 약간 체킹하는 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얘도 지금 자세히 보면은 위에 있던 라인이 하나 내려왔어요. 주저앉으면서 내려와서 하방으로 때려 맞는 흐름이죠. 여기서도 하방으로 때려 맞는 흐름이고, 그리고 지금 하방으로 내려오는 중간에 계속 지지되는 선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 적어도 영매매로 매수 넣으면 안 되겠죠. 여기도 영매매로 매수 넣으면 안 되고, 영매매로 매수 넣으면 안 되고, 매수를 하려고 해도 이탈했다가 안으로 들어올 때 매수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M 같은 경우는 크게 막 수렴하는 구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계속 움직여서. 근데 이건 또 있어요. 여기 완전 극수렴 구간 있죠. 많진 않은데 있었어요. 보니까 6월이네요. 엄청나게 수렴하던 구간, 이때는 긴장을 좀 해두는 것도 괜찮아요. 방향이 튀면 크게 튈 거잖아요. 위든 아래든.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여기서부터
이 수렴 구간을 벗어나고 추세가 확장이 되면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어요. 여기 시작점 여기서는 못 잡았을 테고 방향을 확인하고 잡아야 되니까 한 8,970, 8,980 요 정도쯤에서 잡았다고 가정하면 여기까지는 일단은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최저점에서 못 팔아요. 그리고 만약에 바닥을 잡으려고 해도 깨지지 않는 부분, 최하단 라인에서 라인 한 줄 아니라 두 줄 정도 교차되는 부분에서 매수를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엔선모 돌려봤고요. 그리고 나스닥 3월 한 요점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보면 되려나? 이렇게 갇혀있는 구간은 박스예요. 박스가 뭐 큰 박스도 있고 작은 박스도 있는데 이럴 땐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단타를 하든 아니면 하루 정도로 가져가든 어쨌든 길게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짧게 끊고 대응을 하면서 놀다가 지금 라인이 두 개가 교차된 자리가 있어요. 교차된 라인 두 줄이나 세 줄 정도 그 교차된 자리는 수렴 구간이고 강력한 저항 아니면 강력한 지지선이 작용되기도 하잖아요. 여기를 돌파해가지고 위에 저항이 없는 구간 같은 경우는 원웨이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매수 포지션, 이 올라가는 포지션을 그대로 물리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영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구간이죠. 미장 같은 경우 특히 이번에 올해 유난히 센 종목이어가지고 만약에 매도 포지션 갔으면 그냥 아예 계좌가 박살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파생을 접어야 되는 수준이 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얘도 손실 방지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선 안에 갇혀있을 땐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대응을 평소에 하고 그냥 노는 기분으로 즐기다가요. 단타하셔도 되고 스윙을 하셔도 되고 놀다가 완전히 이탈을 했을 때 여기서 이탈하는 자리 한 요정도 자리부터는 그냥 이 방향이 물리거나 영매면 하지 말고 구경하거나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 구간에서는 이 라인 벗어나기 전까지 라인 안에서 치고받고 싸울 때는 매수나 매도 단타하면서 놀다가 완전히 벗어나는 구간부터 영매면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 방향에 물리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구간도 데이 트레이딩 할 구간이라는 거죠. 이런데도 데이 트레이딩 할 구간이고 여기도 데이 트레이딩, 여기도 데이 트레이딩. 추세 아니에요. 근데 여기 벗어나는 여기서부터는 추세로 가져가도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신규 포지션을 이쪽에서 만약에 잡았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다시 밑에 있던 라인 위로 올라왔죠. 계약 추가할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도 계약 추가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불타기 할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구간이라는 거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그리고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영매매하면 안 되겠죠. 밑에 지켜주는 선이 없잖아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최근 모양이네요. 이럴 때는 그냥 만약에 포지션에 매도가 있더라도 일단 손절치고 대피해야 되는 구간이고 라인하고 라인 안에 갇혀있으면 데이 트레이딩, 라인 벗어날 때만 추세로 대응하면 돼요. 종목 한두 개만 예시로 더 볼게요. 그리고 나서 좀 다른 거 녹화 좀 하려고요. 60분이 골드도 좀 잘 맞더라고요. 꼬리가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맞는 편이라. 어디서부터 봐야 되나? 3월 그래요. 요 정도부터 보죠 뭐. 아 그리고 극수령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단타 치지 마세요. 다 자리 싸움 하는 거니까 방향 나오면 따라가면 좋거든요. 라인 차트 60분 활용하면은 적어도 그 방향에 물리거나 영매면 하진 않을 수 있겠죠. 새로운 신규 라인 생성이 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라인 안으로 완전히 깊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그 방향으로 매도를 계속 물리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영매매 하지 않고 구경을 하거나 어디가 바닥이냐고. 매도 말고 매수만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매도를 잘 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5일은 방송 중이긴 한데 계속 빠지고 있네요. 혹시나 포지션 있으신 분들 새로 라인 잡힐 때까지는 계속 가져가도 되거든요. 아직 60분 기준으로 바닥이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라인하고 간격이 벌어져 있을 때는 큰 추세 나온다기보다 큰 추세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좀 지켜본다는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어디서 걸리는지 보고 뭐 매수나 매도하면 될 것 같고, 힘겹게 올리긴 했지만 웬만하면은 라인하고 라인 사이 갇혀있는 상황에서는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만 대응을 하시다가 여기서도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매도를 들어갔으면은 여기서 매도 하나 추가시키고, 골드요? 갑자기 올리네. 오늘 위험한 구간이긴 해요. 여기서 매도 추가시키고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죠.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60분 봉이 괜찮을 거예요. 일단은 라인 차트 활용법에 관련된 동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녹화하고요. 이거 끝나고 또 다른 거 녹화할게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알아서 뭐 180분 봉이랑 60분 봉이랑 라인 차트 어떻게 쓰는지 보고 나서 그래도 설마 이해 안 가실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만 녹화하면 될 것 같네요.